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증권TV 심종섭 주식마스터입니다. 자, 오늘은 전쟁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 관련해가지고 주말에 좀 변수가 좀 생겼었죠. 어떤 증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증시도 뭐 상승적으로 다시 한번 반등하는 그런 흐름을 가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일어나면서 조금 변수가 좀 생겼습니다. 이런 변수를 좀 볼 때 우리가 여기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좀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우리가 지금 기사만 놓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기사만 놓고 생각해 보면 제일 처음에 나온 거 뭡니까? 무장단체가 로켓을 얼마를 쐈다 했죠? 5천 발을 쐈다 그랬습니다. 5천 발. 그죠? 5천 발을 쐈습니다. 자, 5천 발을 쐈다는 거 이 자체로만 의미를 좀 두자면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죠. 5천 발이라고 하면 내가 그냥 한 번에 전쟁할 때 한 번에 5천 발 쏘고 끝나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뒤에 좀 배경이 있어야 됩니다. 뒤에 그래도 최소한 뭐 몇만 발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전쟁을 본격적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5천 발 이것만이 아니라 그 뒤에 어마어마한 미사일들을 가지고 있다. 로켓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충분히 이스라엘과 한번 해볼 만할 정도로 전쟁 준비를 했다는 그런 뉘앙스가 좀 나오는 거거든요. 그죠? 그런 뉘앙스가 좀 나옵니다. 5천 발이라는 게 그런 뉘앙스가 나오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사우디 왕세자 같은 경우에는 지지를 선언하고 나왔어요. 이제 중동 국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지지를 하겠죠. 근데 중동 국가 중에서 사우디가 지지를 했다는 것 이런 부분은 좀 의미가 있습니다. 왜?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하고 사우디하고 같이 어떻게 했죠? 원유를 감산을 했죠. 원유를 감산하다 보니까 좀 미국 쪽에는 좀 타격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원유의 가격이 또 상승하다 보니까 원유의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물가의 상승에 대한 압박이 상당히 좀 컸었고 그러므로 인해서 금리 상승에 대한 압박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원유를 뭐 근원 물가 지수로만 해결한다고 하지만 원유가 모든 것이 다 들어가잖아요. 그죠? 원유가 아주 기초적인 산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사우디 왕세자가 지지를 했다는 게 이게 의미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뭐 사우디가 뭐 올해 12월까지는 감산하고 내년부터는 다시 정산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오고 있어 도중에 이런 뭐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므로 또 사우디가 또 지지를 선언하고 이란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배후가 아니다 하면서도 지지를 선언했거든요. 지지를 한다고 했죠. 자, 그러면 이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원유를 증산을 하고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1973년도에 일어났던 석유 파동, 1차 석유 파동과 같은 그런 흐름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생각하면 이게 그 전쟁이 그냥 단기로 끝나지 않고 조금은 중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흐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폭격이 계속되면 인질을 처형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거든요. 인질을 처형하겠다 나오니까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그죠? 이스라엘에서는 그러면 지상군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최근 기사죠. 장이 끝나기 전에 나왔던 기사이기 때문에 투입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쟁이 그냥 쉽게 이전에 뭐 중동과 이스라엘의 싸움과는 전쟁과는 조금 다른 흐름을 좀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기사 나온 거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하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원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커다랗게 움직임이 없어요. 원유 같은 경우에는 자, 한번 여기에서 95달러까지 한번 올라갔죠. 한번 올라가고 난 후에 하락하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갭 상승 이루고 난 다음에 조금은 지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은 어떤 박스권에 지금 위치해 있긴 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상승하려고 하면 보통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어떤 배후라든지 모든 부분이 어느 정도 뭐
좀 가시화되는 그런 시기가 되는 것은 3일에서 5일 정도 걸리거든요. 이 정도는 걸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흐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조금 주시하면서 좀 보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올랐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원유 관련해서 오르고 가스 관련해서 올랐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관련해 가지고 이스라엘에 납품하는 그런 이력이 있다든지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납품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잖아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올랐습니까? 그죠? 식량 관련해서 올랐단 말이에요. 식량 관련해서. 앞으로 이 전쟁이 좀 장기화 된다고 하면 식량에 대한 문제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가시화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거의 뭐 이 커다란 네 가지 테마가 막 오르는 그런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확전 일촉즉발 관련해서 또 이야기 나왔는데 최대 변수는 이란, 헤즈볼라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란이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란이 큰 변수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조금 이란의 어떤 횡보라든지 그런 포지션을 분명히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좀 흐름을 보면 뭐 여기에서 제가 이제 가지고 온 종목 중에 있는데 대성 하이텍이라든지 아스트라든지 휴니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대성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의 한 방산업체와 최근 30억 원의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 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언제죠? 최근에 30억 원의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 방산 기업이란 말이에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좀 어떤 수혜라기에는 좀 그렇지만 어떤 바로 뭐 급등할 수 있는 바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만들어주는 그런 거죠. 방산 기업이고 최근에 30억 원을 수주했다. 그죠? 아스트는 이스라엘 국영 방산업체와 510억 원 규모 계약을 했고 휴니드는 방산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대성 하이텍, 아스트, 휴니드 관련해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죠? 이런 부분을 한번 체크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 방산 관련해서 이야기가 다 됐어요. 전쟁 관련해서는 뭐 이야기가 다 됐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관련주들을 좀 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성 하이텍 관련해서 봤죠. 대성 하이텍 관련해서는 최근에 방산업체와 이스라엘 방산업체와 30억 규모 가량의 계약을 체결해서 납품을 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납품을 했다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대성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상승하는 흐름을 좀 보였죠. 오늘 뭐 상한가를 만들었죠. 상한가를 만들기도 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의미 있는 흐름이 뭡니까? 분봉상의 흐름에서 상승적으로 계속 가지고 있다가 그죠? 상승으로 계속 흐르고 있다가 여기서 한번 눌림목을 주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눌림목을 주고 올라갔을 때 여기에서는 지금 대성 하이텍이나 이런 주식들 보면은 여기에서 매집의 구간이 없었어요. 그죠? 매집의 구간이 없었고 오늘 매집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장중에 눌림목을 심하게 주고 어느 정도 떨어낼 수 있는 데까지 떨어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상한가를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좀 강하게 갔죠. 그래서 1등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휴니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도 111선 관련해서 지금 돌파를 하고 난 후의 흐름입니다.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식으로든지 뭐 매집한 흔적은 지금 보이지는 않고 있어요. 그렇지만 1등주인 대성 하이텍, 휴니드 이 정도로만 보더라도 분명히 여기에서는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대성 에너지 GSE 뭐죠? 가스 관련주죠. 가스 관련주. 대성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뭡니까? 여기에서 올라오는 224일선 세력선 위로 올라오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자, 세력선 위로 올라왔습니다. 장대의 양봉을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흐름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흐름은 약간은 좀 쉬어주는 조정의 흐름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거죠,
이렇게 되면 이 3분의 1 위점, 그러니까 8,970원 위쪽에서 이렇게 놀게 되면, 그리고 거기에서 조정을 주게 되면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을 만드는 그런 흐름을 보일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렇게 흘러간다면 왜 상승을 하는 흐름을 가지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장대 양봉 같은 경우에는 보통 3등분을 하거나 4등분을 하거든요. 근데 3분의 1 위지점에서 애들이 조정을 주게 되면 상승의 확률이 한 70에서 8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 가격대에 더 있다고 하면 분명히 상승하는 흐름을 더 추가적으로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GSE도 마찬가지예요. 장대 양봉을 만들어 그 전에 보면 224일선을 터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성 에너지도 강하게 가지만 여기서 GSE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224일선 한번 터치하고 거래량 한번 세워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224일선을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이전에 어느 정도는 물량을 좀 잡아먹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 되면서 지금 계속 추워지고 있잖아요. 추워지면은 가스의 사용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런 관련주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로 장대 양봉이 일어났기 때문에 장대 양봉이 일어난 다음에 약간의 조정이 있다고 하면 더없이 좋은 매수의 기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내일은 3,800원, 3,800원에서 3,810원 정도에서의 어느 정도 조정을 주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여기서는 뭐 추가적으로 매수하셔도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라든지 코스닥이라든지 이 지금 하락 부분에 대해서 코스닥이 하락이 상당히 컸어요. 자, 코스닥이 하락이 상당히 컸었는데 코스닥이 하락이 큰 이유가 뭡니까? 여기서 반대 매매가 출회가 되고 있어요. 반대 매매가. 이전에 작년 6월 달이나 9월 달에 반대 매매가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시장이 굉장히 V자 형태로 V자라기보다도 거의 낙폭이 좀 컸던 그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어느 정도 반대 매매라든지 이런 뭐 신용이라든지 미수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서 다시 한번 급등하는 흐름을 좀 가진 그런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분명히 그런 식으로 좀 흐름이 나올 거다 이래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지금 반대 매매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반대 매매에 대한 흐름을 조금 피해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이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고 하면 본인이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점검을 다시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내일 2시 반에서 종가가 4시까지 방송을 하거든요. 한국증권TV에서 방송을 하기 때문에 그때 라이브로 방송하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시장의 흐름이라든지 그런 부분 그리고 가장 여러분께서 힘들어하시는 매도의 부분 그 부분까지도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오늘 뭐 첫 번째 시간대 라이브 방송하면서 그 부분에서 살짝 언급만 하고 지나갔거든요. 그렇지만 내일부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조금은 깊이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내일 2시 반에 제 라이브 방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라이브 방송 들어오실 때 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바로 제가 라이브 방송 하게 되면 여러분에게 알람이 가니까 그때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간상으로 조금은 그렇다 하시는 분들은 끝나고 나서 들으셔도 돼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종가 끝나고 나서 제가 또 당일날 좀 이슈가 있었던 그런 뭐 테마군들이나 종목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챙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초전도체 관련해서는 오늘 올랐었죠. 초전도체 관련해서 뭐 신성 델타테크가 좀 강하게 올랐었고 또 그런 다음에 또 양자암호 관련해서 또 국정감사 때 또 나왔죠. 양자암호 관련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계속적으로 뚫리고 있다. 그리고 기상청이 중국 업체의 어떤 기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어떤 그 정보가 좀 새어나오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양자암호 관련해서도 오늘 나왔었고 그 다음에 뭐 전쟁 관련주는 따라가게 되겠죠. 전쟁 관련주 나왔었고 그 다음에 오늘 뭐
로봇 관련해서 이제 로봇 관련해서 어떤 전시회가 일어나잖아요. 로봇 대전이 일어납니다. 로봇 대전이 개최가 되기 때문에 그 로봇 대전 관련해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감속기 관련이다. 그래서 뭐 오늘 이렌시스 관련해서 좀 움직였었고, 그 다음에 식량 관련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식량 관련해서 좀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전체적인 테마가 큰 테마는 네 가지로 좀 압축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 큰 네 가지 테마에서 여러분께서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바이오 관련해서는 카나리아 바이오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오늘 좀 이슈가 되고 있었죠. 이슈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어차피 임상 3상이 이제 진행되고 있고 11월 달 정도 되면은 임상 3상에 대한 어느 정도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올 거예요.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올 건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은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길 기대하는 사람 중에 하나지만 꼭 확인은 해야 된다. 그리고 카나리아 바이오 관련해서 좀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번 장대 양봉 일어난 다음에 224일선 세력선에 지금 위치해 있는 그런 모습이죠. 여기서 세력선에 위치해 있는 모습인데 아직까지는 세력선을 돌파하지 못했어요. 제가 매수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매수의 세 가지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녹색 화살표 224일선 돌파, 224일선 지지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거 뭐냐면 224일선 돌파와 지지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돌파와 지지거든요. 돌파와 지지가 일어나면서 어떤 식으로든지 세력들이 이제는 내가 상승으로 만들까 주가의 상승을 만들어낼 거야 하는 시그널을 좀 보인다고 하면 그런 주식에 가게 되면 분명히 충분한 수익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어떤 식으로든지 그런 시그널이 나오는 그런 종목들로 압축해서 지금은 매매를 하셔야지 그런 시그널이 보이지 않는 종목에서 그날 당일날 상승폭이 좀 컸다고 해서 따라 들어가게 되면 낭패를 보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다시 한번 시장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2시 반부터 좀 늦지만 2시 반부터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로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은 그때 오셔가지고 저와 같이 대화도 나누시면서 또 물어보실 거는 물어보시고 그러면 제가 대답을 해드리면서 시장 전체를 같이 파악해 가는 것도 상당히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테마들이 있지만 지금 전쟁에 대한 테마가 압축되고 있습니다. 네 가지 정도 테마를 압축되고 있죠. 자, 이스라엘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방산과 관련된 그런 테마, 그 다음에 하나의 뭐 초전지수는 빼고요. 초전지수는 아직 실체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좋게 보이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스캘핑이나 아니면 당일 난타로서는 뭐 괜찮은 흐름을 좀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좀 한 이틀 정도, 3일 정도는 가지고 가야 되는 그런 테마를 가지고 가신다면 제일 처음에 말씀대로 이스라엘 관련해서 방산, 직접적인 방산 테마와 그 다음에 전쟁 관련주, 그 다음 유가는 유가는 좀 신중하게 유가의 흐름을 좀 보셔야 돼요. 유가의 흐름을 좀 보시고 접근하시고 그 다음에 식량 관련주라든지 이런 부분도 분명히 흐름을 좀 보죠. 왜 격가지가 이렇게 뻗어 나온 거거든요. 옛날에 전쟁 났을 때 이렇게 흘렀어 하고 격가지가 뻗어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꼭 체크하시고 확인하시고 가시고 분명히 가실 때는 무조건 1등주만 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성 하이텍, 휴니드, 대성 에너지, GSE, 카나리아 바이오 정도로 봤고요. 흥구석유나 이런 부분은 따로 정고점이 있기 때문에 이 정고점 돌파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그런 부분도 한번 체크해 가시면 될 것 같고 동신건설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드린 게 뭐였었냐면 이재명 관련주죠. 이재명 대표 관련주입니다. 관련주기 때문에 이 정고점을 넘어서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 그거죠. 보궐선거가 어떻게 끝났느냐에 따라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보궐선거가 민주당이 이겼다. 아니면 국민의힘이 이겼다. 누가 이기든지 간에 분명히 여기서는 테마가 사그라들 거예요. 그죠? 국민의힘이 이겼다 해도 사그라들 것이고 민주당이 이겼다 하더라도 사그라들 겁니다.
왜? 마지막에 장대 양봉을 한번 쭉 뽑아내고 사그라들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입니다. 자, 그래서 정고점 돌파 후에 흐름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정고점 돌파를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보궐선거가 어떻게 끝나냐, 그런 부분까지 체크하시고 반드시 체크하시고 가셔야 된다는 거, 그런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1등주에만 투자하시라.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